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당기고 흉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꺼려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사고 후유증이나 질병으로 인한 외모 변화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참고만 계시다가 정작 치료 가능한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재건 수술과 미용 수술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특히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 가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채널을 돌리시면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재건 수술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 수술은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수술이 아닙니다. 사고, 화상, 암 수술, 선천적 기형 등으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원래 기능과 모양으로 되돌리는 의학적 치료입니다. 70대 박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유방암 수술 후 한쪽 가슴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수술 후 옷을 입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셨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목욕탕에 가는 것도 두려웠고 가족들 앞에서도 위축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도 재건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박 할머니는 암 전문 병원에서 유방 재건 수술을 받으셨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비용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재건 수술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암 수술 후입니다. 유방암, 피부암, 구강암 등으로 신체 일부를 제거한 후 재건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사고로 인한 손상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얼굴이나 손, 다리 등이 심하게 다친 경우입니다. 특히 얼굴 골절이나 연조직 손상은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셋째, 화상 후유증입니다. 화상으로 인한 흉터와 구축이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피부 이식이나 흉터 성형술이 필요합니다. 넷째, 선천적 기형입니다. 호순구개열이나 손가락 기형 등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도 재건 수술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65세 김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입은 화상 흉터 때문에 팔을 완전히 펴지 못하셨습니다. 40년 넘게 불편하게 지내시다가 손자가 병원에 모시고 가서 재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셨고 손자를 안아줄 수 있게 되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재건 수술은 단순히 외모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제 미용 수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미용 수술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60대, 70대 분들도 적극적으로 미용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미용 수술과 재건 수술의 가장 큰 차이는 의학적 필요성입니다. 재건 수술은 기능 회복과 치료가 목적이지만 미용 수술은 외모 개선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미용 수술은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눈꺼풀이 처져서 시야를 가리는 안검하수의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막힘이 심한 비중격 만곡증을 교정하면서 함께하는 코 성형도 일부 보험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68세 이 할머니는 평생 작은 눈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더 처져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용 목적으로 병원을 찾으셨지만 검사 결과 안검하수 진단을 받아 보험 적용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시야가 넓어져 일상생활이 편해졌고 외모도 훨씬 밝아 보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자신감도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주변에 눈꺼풀이 처지거나 흉터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받는 미용 수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눈 주변 수술입니다. 쌍꺼풀 수술, 안검하수 교정, 눈 밑 지방 제거 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 주변 피부가 처지고 지방이 불룩해지는데 이를 개선하는 수술입니다. 둘째, 얼굴 주름 개선입니다. 이마 리프팅, 미드페이스 리프팅 등으로 처진 얼굴을 끌어올립니다. 요즘은 절개 범위가 작은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회복도 빠릅니다. 셋째, 반점과 색소 치료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기미, 잡티, 검버섯 등을 제거합니다. 수술이 아니라 시술로 가능해 부담이 적습니다. 넷째, 지방 제거입니다. 턱 밑이나 복부의 지방을 제거해 윤곽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술 전 충분한 상담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기대하는 결과 등을 의사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재건 수술이든 미용 수술이든 수술 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수술과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2세 정할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이 사실을 의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고생하셨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상처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복용 중인 약물을 모두 알려야 합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 아스피린, 항응고제 등은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일정 기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셋째, 금연과 금주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해 상처 회복을 늦춥니다. 술 역시 출혈 위험을 높이고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수술 2주 전부터는 끊어야 합니다. 넷째, 영양 상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보충해야 합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야 회복도 빠릅니다. 66세 최할머니는 수술 한 달 전부터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고 매일 산책하며 체력을 키우셨습니다. 덕분에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도 없었습니다. 다섯째, 심리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얻어 불안을 줄여야 합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지지를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술 전 검사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등으로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검사들을 통해 숨어있던 건강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수술 당일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시작합니다. 위 속에 음식이 있으면 마취 중 구토로 인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도 수술 몇 시간 전부터는 마시면 안 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먼저 마취를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 잠이 들고 부분 마취를 하는 경우 해당 부위만 감각이 없어집니다. 전신 마취는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이므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재건 수술의 경우 손상 부위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피부 이식, 피판술, 조직 확장술 등이 있습니다. 피부 이식은 건강한 부위의 피부를 떼어내 손상 부위에 붙이는 방법입니다. 화상이나 큰 상처 치료에 많이 사용됩니다. 피판술은 피부뿐 아니라 그 아래 혈관과 조직을 함께 옮기는 방법입니다. 더 복잡하지만 생착률이 높고 결과가 좋습니다. 조직 확장술은 피부 확장기를 넣어 서서히 피부를 늘린 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9세 윤 할머니는 교통사고로 얼굴에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피판술로 허벅지 조직을 얼굴로 옮겨 재건했습니다. 처음에는 색깔이 다르고 부자연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용 수술의 경우도 방법이 다양합니다. 눈 수술은 처진 피부를 제거하고 근육을 조정합니다. 주름 개선 수술은 피부를 당겨 올리고 여분을 제거합니다. 요즘은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절개 수술도 많이 합니다. 절개 부위가 작아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적습니다. 수술 시간은 수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한 수술은 1시간 정도지만 복잡한 재건 수술은 5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수술이 끝나면 회복실로 이동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통증과 출혈 여부를 체크합니다. 상태가 안정되면 병실로 옮겨집니다. 수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수술 후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회복 속도가 느리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통증 관리입니다. 수술 후 며칠간은 통증이 있습니다. 처방받은 진통제를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통증을 참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둘째, 상처 관리입니다. 상처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소독하고 드레싱을 교체해야 합니다. 상처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71세 강 할아버지는 수술 후 관리를 소홀히 하셨다가 상처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다시 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회복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셋째, 붓기 관리입니다. 수술 후 붓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머리를 높게 하고 자면 붓기가 빨리 빠집니다. 냉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 48시간은 냉찜질을, 그 이후는 온찜질을 하면 좋습니다. 넷째, 움직임 조절입니다. 너무 안 움직이면 혈전이 생길 수 있고 너무 많이 움직이면 상처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64세 송할머니는 수술 다음 날부터 병실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조금씩 활동량을 늘려가셨고 덕분에 합병증 없이 잘 회복하셨습니다. 다섯째, 영양 섭취입니다. 상처 회복에는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선, 계란, 두부, 닭가슴살 등을 충분히 드세요. 비타민C도 콜라겐 합성에 필요하니 과일과 채소도 드시면 좋습니다. 여섯째, 금연과 금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최소한 수술 후 1달간은 담배와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상처 회복을 방해하고 술은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일곱째,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의사가 정한 날짜에 꼭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실밥 제거, 상처 확인, 회복 상태 평가 등을 받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즉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자외선 차단입니다. 수술 부위가 햇빛에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간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를 착용하세요. 아홉째, 흉터 관리입니다. 수술 후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집니다. 실리콘 시트나 흉터 연고를 사용하면 더 빨리 개선됩니다.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67세 한 할머니는 수술 후 매일 흉터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셨습니다. 6개월 후 흉터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관리해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합병증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째, 감염입니다. 수술 부위가 빨갛게 붓고 열이 나며 고름이 나오면 감염입니다. 즉시 병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항생제 치료로 대부분 좋아지지만 심하면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출혈입니다. 수술 직후 약간의 출혈은 정상이지만 계속 피가 나거나 양이 많으면 문제입니다. 압박하고 즉시 병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셋째, 혈종입니다. 수술 부위에 피가 고여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작으면 저절로 흡수되지만 크면 제거해야 합니다. 넷째, 피부 괴사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 피부 조직이 죽는 것입니다. 특히 흡연자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재건해야 합니다. 70세 박 할아버지는 수술 후에도 담배를 끊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피부 일부가 괴사되어 추가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경험 후 완전히 금연하셨다고 합니다. 다섯째, 신경 손상입니다. 수술 중 신경이 다치면 감각이 둔해지거나 근육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영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째, 흉터 비대입니다. 흉터가 과도하게 자라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체질적인 요인이 크지만 관리를 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비대칭입니다. 얼굴 수술 후 양쪽이 완전히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 얼굴도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자연스럽습니다. 여덟째, 불만족입니다. 기대했던 것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충분한 상담으로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져야 합니다. 합병증이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연락하세요. 빠른 대처가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수술 비용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재건 수술과 미용 수술의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재건 수술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암 수술 후 재건, 사고로 인한 손상 복구, 선천적 기형 교정 등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일부만 내면 됩니다. 유방 재건 수술의 경우 암 수술과 동시에 하거나 나중에 하는 것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면 골절이나 연조직 손상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되기도 합니다. 반면 미용 목적의 수술은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쌍꺼풀 수술, 주름 제거, 지방 흡입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안검하수처럼 기능적 문제가 있으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시야 장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비중경만곡증으로 인한 코 수술도 보험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용 목적의 코 성형을 하면 그 부분은 비급여입니다. 68세 류 할머니는 코막힘이 심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비중경만곡증 진단을 받아 교정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 처리가 되었고 추가로 코끝 성형을 원하셔서 그 비용만 따로 부담하셨습니다. 수술 비용은 병원마다 방법마다 차이가 큽니다. 여러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무조건 싼 곳만 찾으면 안 됩니다. 의사의 경험과 병원의 시설도 중요합니다.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다만 미용 목적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한 병원도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내기 부담스럽다면 할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예방법도 있습니다. 평소 관리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피부 건강을 지키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면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기미와 주름도 예방됩니다. 외출할 때는 모자와 선글라스도 착용하세요. 둘째, 보습을 철저히 하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물도 하루 6잔 이상 마시면 좋습니다. 셋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피부 노화를 앞당기고 주름을 깊게 만듭니다. 혈액순환도 나빠져 피부색이 칙칙해집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넷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세요. 73세 조 할머니는 평생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금연하셨습니다. 또래에 비해 피부가 훨씬 좋아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십니다. 특별한 시술이나 수술 없이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자는 동안 피부가 재생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를 높게 해서 자면 얼굴 붓기도 줄어듭니다. 일곱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피부를 나빠지게 합니다. 취미 활동, 명상, 산책 등으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여덟째,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피부암이나 다른 피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나 변화가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아홉째, 급격한 체중 변화를 피하세요. 살이 갑자기 빠지거나 찌면 피부가 늘어나고 주름이 생깁니다. 천천히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세요. 열째, 표정 습관을 점검하세요. 찡그리거나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은 비대칭을 만듭니다. 의식적으로 바른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수술을 결정하고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분도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십니다. 첫째, 나이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60대, 70대에도 수술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다면 나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젊어 보이고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은 모든 연령대의 권리입니다. 둘째, 가족의 이해와 지지를 받으세요.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가족의 응원이 있으면 수술 전후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67세 안할머니는 처음에 자녀들이 반대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굳이 수술을 받아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오랫동안 흉터 때문에 고민했고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해한 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셋째,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수술로 20대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충분히 상담에 가능한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넷째, 수술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외모가 개선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행복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수술이 무섭고 결과가 걱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감정을 가족이나 의사와 나누세요. 정확한 정보를 얻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여섯째, 수술 후 회복 기간을 받아들이세요. 처음에는 붓고 멍이 들어 오히려 더 나빠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니 인내심을 가지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재건 수술은 사고나 질병으로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키는 의학적 치료입니다.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비용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미용 수술은 외모 개선이 목적이지만 기능적 문제가 있으면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는 수술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건강 상태가 좋다면 60대, 70대에도 충분히 수술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금주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세요. 수술 후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증과 상처를 잘 관리하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좋은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세요. 경험이 많고 소통이 잘 되는 전문의를 찾으세요. 평소 피부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로 피부 건강을 지키세요. 단백질, 비타민,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드세요. 긍정적인 마음과 가족의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택입니다. 흉터나 외모 문제로 위축되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많이 발전했고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상담만 받아도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치료 가능한 문제를 안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삶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문의하세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무료 상담을 해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상외과 전문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화상 흉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주세요.